2025년 3월 18일 허민의 뉴스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는 윤석열 탄핵 글쎄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다 라고 하는 얘기, 헌법 권위자 황도수 교수, 건국대 교수입니다. 가 밝힌 기각 이유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황도수 교수가 누구인가 먼저 같이 화면을 보시죠. 이분이 이제 27회 사법고시 출신, 연수원 17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1989년부터 10년을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헌법 전문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했고요. 어쨌든 헌법적으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경실련 시민운동 사회운동에도 몸을 담아서 상임 집행위원장을 했던 분, 서울대 학사, 석사, 박사까지 전부 다 했고요. 지금 건국대 교수를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헌법재판소가 생기고 나서 바로 1호 헌법재판관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또 사법시험 출신이잖아요. 27회, 연수원 17기. 그러니까 연수원 17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문영배가 연수원 18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연수원 18기고,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연수원 18기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한 기 위입니다. 게다가 지금 권위 있는 또 교수, 네, 헌법재판관 연구를 10년 한 사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마 헌법 쪽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일 거다. 허영 교수, 이제 원로 허영 교수 등을 포함해서 몇 사람 권위는 아주 극히 소수 중에 한 분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이분의 언론 인터뷰 글을 토대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재구성한 것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황도 교수가 밝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이유. 첫 번째,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드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핵심은 내란, 국헌문란이죠. 특히 내란에 이제 국토 참전과 국헌문란, 이제 뭐 권력 찬탈 같은 것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권력 찬탈이죠. 근데 권력 찬탈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국토 참전은 뭐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 국헌문란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헌문란과 개헌법 위반이다. 근데 비상계엄 국무회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어요. 이건 개헌법 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차적 하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뭐 5분밖에 국무회의 한 시간이 5분밖에 안 걸렸고, 그리고 거기서 뭐 시작과 끝을 알리는 뭐가도 없었고 메모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인가, 그런 중대한 위법인가, 위법의 중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남은 것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제가 누누이 말했어요. 즉 내란에서도 국헌문란에서의 이 구성이, 양대 구성이 뭐냐면 하나는 헌법 법률의 무력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헌법상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헌법 법률의 무력화는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국가기관의 무력화인데, 국가기관의 무력화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회로 들어갔어. 그래서 다 끌어내. 이게 하나 있는 거고, 정치인들 다 체포해. 끌어내와 체포해, 두 개가 남는데 이것이 다 오염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남은 것은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등 국헌문란이 있었는지 여부다. 요렇게 설명을 합니다, 탄핵 소추의 사유를. 자, 두 번째. 그런데 바로 지금 얘기한 내란에 대해서 증거가 부족하다, 그 실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진행하면서 증거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을 했고,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90분으로 제한할 일이냐. 국민이 민주적 투표로 국민의 유권자의 투표로 인해서 결정한 대통령, 국민이 선택한 민선 대통령을 파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어떻게 증인 신문 시간을 이렇게 90분으로 제한하느냐. 초시계 재면서 증인들이 부인한 검찰 조사를 증거로 채택을 했다. 이거 형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 형사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헌법재판소법 40조에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이 피고나,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이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부인한 그러한 검찰의 증거 조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냐? 위법, 적법 절차 문제. 그 증인이나 증거 조서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다 훼손되고 오염됐는데 그거 다시 들춰볼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서 그걸로 끝. 피의창구인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또 제기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감정을 현대재판부에 3차례 진행했어요. 3차례 신청을 했는데 다 기각. 납득할 만한 사유도 없이 모두 기각.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뭐 없다라고 주장만 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청구인 측이 주장만 하지, 제발 좀 그 헌법재판부에
서버 감정을 하자. 선거관리 서버 감정을 하자. 3번이나 신청해내다 다 기각해서. 이게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가리질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이 증거 부족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구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네, 증거 부족. 또 설명이 계속됩니다.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니 국헌문란 혐의와 관련해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증거가 오염됐고 진술이 오염됐고 메모가 오염됐고 홍장원의 메모, 국정원 차장 홍장원의 메모가 오염됐다. 곽정근 특수사령관의 증거, 진술이 오염됐다. 다 계속 뒤바뀌었잖아. 인원, 요원, 의원 뒤바뀌었고 끌어낸다 한 적이 있다 없다. 검찰 자수서에 없다는 거, 그것이 없는 걸 내가 확인했다. 김현태 707 단장 진술 등등 다 오염됐고 홍정원 메모는 1차, 2차, 3차, 4차, 5차 메모 없던 종이가 갑자기 형상 기억 종이로 되살아나가지고 나타나고 박선원의 필체라 일체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등등에 다 진술 오염됐는데 그거를 확인도 안 하고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을 판단할 수 있는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황도수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재판관 8명 중 최소 2명 이상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결정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2명만 기각을 심리 붙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증거 부족으로 기각을 결정한 사람만 2명이 될 것이다. 최소 2명. 증거 부족만으로 또 기각을 결정한 사람이 최소 2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심리 미진도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리가 부족한데 끝났어. 이거 어떻게 이걸 심리 미진. 그다음에 그 검찰에 이제 검찰이나 국회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 사유서에서 내란죄 뺀 거. 내란죄를 뺐어? 탄핵소추 사유서에 100% 중에 80%를 뺐어? 살인죄 재판에서 살인죄를 뺐어? 그럼 다시 의결해야지. 동일성의 원칙을 해줬다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들 다, 이런 걸 치면은 2명이나 3명, 4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황도수 교수가. 네 번째, 선고 기일이 지금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재가 변론이 종결된 지 20일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선고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도 증거 부족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심리가 부실하게 진행된, 제가 말씀드린 심리 미진입니다. 다할 진짜 심리가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탓에 재판관들 사이 추가 변론이나 증거 수사 등을 놓고 진통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재판관들 사이 이견이 생겼다는 건 10년가량 헌법연구관으로 일한 경험에 비춰보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이 사람 초대 헌법재판관, 초대 헌법재판연구관, 그 다음에 10년 동안 재판연구한 헌법의 최고 권위자, 다 봤어. 헌법재판관들의 고뇌를.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지연이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선고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언제요? 4월 18일입니다.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18일인가요? 그럼 딱 한 달 뒤네요. 한 달 뒤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 재판관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문영배 권한대행 입장에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야, 이게 또 무슨 소리지? 탄핵이 만약에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진보 진영의 모든 비난,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똑바로 못했어? 너 가만 안 둬? XX 이런 식의 비난이 자신에게 온갖 비난과 비판이 향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임기 다 하고 나서 너희들이 해. 4월 18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 또 선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전망하는 거예요. 계속 이 다음부터 이제 전망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자, 6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는 아닐 것이다. 기각은 될 것 같다. 그런데 각하는 아닐 것이다. 일각에서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를 뺀 점을 문제 삼아서 각하를 주장하기도 한다. 일견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그런데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상 한 번 재판한 사건은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가 아니야. 이건 다시 한 번 심리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아. 심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야당이 다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어. 그만큼 또다시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각하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